2017년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던 때였어요. 오전 강의가 끝나고 학식을 먹는데 제가 한수아야. 내가 싸가지 없다고 하네. 내 인사도 씹더라니까. 아,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유, 괜히 찔려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는데 절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그 뒤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너가 지은이지? 수아라는 애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 얘한테 관심 있구나. 괜찮으면 나 여기 앉아도 될까? 당연하지.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렇지 소문이랑 다르게 착한 애 같았어요. 그래, 오해가 좀 풀리네. 그 뒤 저희는 금세 베프가 됐습니다. 몰라. 좋아하는 가수부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인 것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언니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수아는 말끝마다 우리 언니는 하면서 엄청 돈독한가 봐. 언니랑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들어와. 처음으로 수아가 집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아, 거기 앉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해도 다 안 졌는데 집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어둡게 있는 걸 좋아하나? 그런데 수아는 들어서자마자 집 곳곳에 있는 초를 켰어요. 왜 초를 켜? 불 안 켜? 아, 그냥 밝은 게 싫어서. 촛불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집 분위기가 좀 음산하더라고요. 그 뒤 수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쁜 원피스 한 벌을 들고 나왔어요. 지은아. 아니, 사실 언니 옷인데 이제 안 입는 데서 이 옷 너 가질래? 아, 진짜? 근데 언니 옷인데 나 줘도 돼? 그럼 한번 입어볼래? 지금? 지금? 바로 입어봤죠.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할래? 언니 방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방에 계셨나 보더라고요. 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인형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거든요. 약간 무서워. 소개해줄까? 얘는 메리고, 얘는 해피, 얘는 초코, 그리고 여긴 우리 언니. 수아가 가리키는 곳엔 구체관절 인형이 있었어요. 무서워. 인사해. 이게 언니라고?
우리 언니한테 이거라니? 인사 똑바로 다시 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뭐야? 수아가 즉석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잘 어울려서. 아, 우리 이제 거제하러 가자. 분위기 이상한데? 그 뒤 거실에서 과제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깜짝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언제 갖다 놓은 거야? 제 뒤에 인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아가 아까 언니라고 한 그 인형이요. 너 큰 걸 왜 거기다 갖다 놨어? 인형 얘기 또 꺼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까 무섭게 정색하던 수아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재밌는지 수아가 절 보고는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간지러워. 누가 간지럽히는 것처럼 목덜미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형이 언제부터 날 보고 있었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언니가 너 진짜 마음에 드나 봐. 계속 장난치는 거 보니까. 수아야.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저는 서둘러 가방만 들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래, 좀 찜찜해. 우리 애가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싸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면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야, 수아. 네 말대로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인형한테 자기 언니라 그러고. 내가 걔 뭔가 쎄하다고 했잖아. 몰라. 근데 나 노트북 두고 왔는데 내일 과제 어떡하냐. 근데 사진은 잘 나왔어? 뭐야? 어떻게 알아? 얼이 빠진 채 휴대폰을 줍고 일어서는데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아네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그때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홀렸다. 눈을 뜨니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절한 거야? 수안에 다녀온 이후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꿈이야? 혼자가 되긴 한다. 내 노트북 받아야 되는데 과제가 다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노트북. 결국 고민 끝에 수안회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수아야,
수아야, 나 지은인데. 집 앞에서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수아, 나 들어갈게. 느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안에 있어? 나 노트북 찾으러 왔는데. 수아야.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스위치도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수아야. 과제했던 데랑 거실, 식탁 다 찾아봤는데 노트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방에 있어? 그런데 그때 언니의 방 문틈 사이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아, 하지 마. 수아야. 제 노트북이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아유, 나가야지. 저기 있었구나. 얼른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들어오지 마. 하지 마. 수아가 언니라고 한 그 인형 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인형을 안겨주고 찍었던 그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말고도 이게 뭐야? 그동안 수아와 놀러 다니면서 찍은 제 독사진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남의 사진을 말이야. 갑자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 인형 뒤에 뭐가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인형을 치우고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큰 은색 가위를 들고 저를 꽉 짓눌렀어요. 어머, 왜 이래? 언니 어딨어? 언니 여기 있지?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지금 우리 언니 얘기하잖아! 우리 언니가 네가 좋대. 그러니까 네 몸 좀 빌릴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제 목을 조르는 수아가 흐릿해져 보이던 그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책장에 있던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그리고 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가루를 마구 쓸어모으고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한수민. 요거라면. 그건 수아 언니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수아의 언니는 2년 전 대학 진학 문제로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를 많이 따랐던 수아가 충격이 컸는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사진에서 학생을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우리 큰딸하고 많이 닮아서. 그 말을 들은 전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수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아한테 연락 없었어요? 네. 수아가 언니 유골함을 들고 사라져서요. 사라졌다고요? 이것도 뭐. 아유, 수아는 언니의 유골함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부모님은 언니처럼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 굿도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아가 제 몸을 달라고 했던 게 제 몸에 언니를 부르기 위함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니를 대신할 새로운 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두운 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간 긴 터널을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뒷차가 미칠 듯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차선을 피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와 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나왔다. 2016년이니까 그때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 어린 분이네. 아버지가 아침에 준영아, 내일 아빠랑 북한산 갈래? 아버지가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도 같이 다녀오기로 했죠. 다음 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군데까지 딱 찍고 내려오니까 벌써 해가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까지 챙겨 먹고 9시가 다 돼서 그곳에서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도로에 차가 정말 한 대도 없어요. 주말 밤이라서 차가 꽤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네. 차가 안 막히니까 오히려 좋다, 야. 저도 그래, 피곤한데 좋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곧 한 터널로 들어갔죠. 한참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더래요. 여기 아까 갈 때도 지나갔어요? 아, 그럼 이렇게 길었나? 여기가 그 사태산 터널이잖아. 한 4km 정도는 될걸. 왜? 무서워? 에이, 무섭긴요. 아버지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차도 주말인데 안 보여요. 소음도 크고 다른 공간인 것 같은 느낌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없이 조용하게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짙게 썬팅을 한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우리 차와 가까워졌어요. 그 차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번쩍번쩍 상향등을 켜대는 거예요. 경적까지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주행하고 있던 아버지는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갔어요. 왜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거나 신호위반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오는 거야. 왜 그러지? 아버지는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피했어. 근데도 그 차는 차선을 바꿔서 따라오고. 상향등 불빛이 반사되니까 아버지는 앞을 계속 보려고. 왜냐면 이제 곧 터널이 끝나니까 조금만 나가면 되는데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도 이 빛이 쫓아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난폭하게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갔더니 갓길 쪽으로 차를 세우는 거야. 방금 위험했던 상황에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이제까지 상향등을 킨 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 좀 걱정이 됐어. 그치. 왜냐면 그치. 가서 아빠가 싸울까 봐. 맞아. 가서 싸우게 되면 일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잔뜩 긴장한 채로 아버지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잠시 얘기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우리 차 쪽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운전자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리고 꽤 길게 얘기를 나누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무슨 일 있나 보다. 뛰어오는 거야. 아빠 왜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게 열리지 않았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썬루프. 썬루프 위에 있는 거. 이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와서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썬루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기괴하네.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지 다시 여쭤봤는데도 아버지는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듯이 바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그 난폭 운전을 했던 그 차는 출발하지도 않고 서 있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갓길에. 차는 조용.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치, 그치. 말을 꺼내기가 아들 놀리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딱 아버지를 봤는데 겁이 난 것처럼 아, 질렸어. 아빠 저 뭐예요? 왜 그런 거래요? 아까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는 내내 정말 찜찜하더라고. 현상이다. 무슨 얘기야? 뭐야 도대체? 화가 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그 차 운전석 막 두드려. 저기요.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애도 타고 있는데. 좀 내려보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있어요? 네? 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아유 진짜 계속 뭐라는 거야? 운전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 같은 게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여기?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 같았어요. 그냥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어안이 벙벙했대요. 그럼 알지 운전자가.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봤어요. 술 먹었는데. 술 먹었는데. 그리고 물어봤어. 이상한 소리 계속 하니까. 술 드셨어요? 아니요, 술 한 모금도 안 마셨고요. 그 짐승 같은 게 썬루프를 어떻게든 연락을 했다니까요. 이거 뭐야? 그 여자같이 생긴 계속 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썬루프로 확인을 계속 한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 놀래 진짜. 아버지가 놀라서 다급하게 운전사 얘기 듣고 빨리 차로 온 거예요. 찜찜한 마음에. 뭔가 썬루프가 확실히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재차 확인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아들한테 하니까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찜찜하다. 너무 찜찜하지. 아, 나 위도 못 올라. 계속 가면서 혹시나 열리지 않았나? 계속 썬루프 쪽을 보면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에 다다랐어요. 뭐야? 차 천장에서 뭐가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옆에 뭐 단 게 아니라? 차 천장에서. 뭐야? 아빠. 아빠. 제발 아빠. 집 앞에 차를 대충 세우고는 둘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뛰쳐들어갔어. 집에 들어와서도 떨림이 멈춰지지도 않고 쉽사리 진정도 되지 않았어. 혹시라도 우리를 응시했던 그 괴물이 따라올까 봐 다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슬며시 골목을 봤어.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저거 보여? 엄마와 같이 다시 확인하려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없었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나간 아버지와 저는 차를 보고 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멀쩡하던 썬루프와 그 주변 지붕이 예. 기스로 뒤덮여 있었어요. 실제 뭐가 있었네. 와. 대체 그날 밤 아버지와 제가 목격한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 몇 시야? 아빠가 일찍 다녀갔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 집이 워낙 엄해서 밤 9시를 넘으면 난리가 났거든요. 너무 빠르다. 결국 아빠랑 실컷 싸우고 침대 위에 드러누워 있는데 왔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바다님에게 쪽지가 와 있었어요. 바다님, 저 또 아빠랑 싸웠어요. 진짜 확 집 나가고 싶어요. 평소처럼 바다님에게 투정을 부리다 보니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 바다님이 누구냐고요? 저의 불친, 블로그 친구예요. 불침이라고 그런가? 블로그에서 에세이나 여행기를 찾아보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사진 너무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쪽지를 보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한참 쪽지를 주고받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바다님이 저랑 동갑이었던 거예요. 친구 진짜 완전 친구. 심지어 옆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운명처럼 느껴져서 우리 한번 만날래요? 그래, 만나면 어때? 채경이 맞지?
제이를 직접 만난 순간 저는 입을 딱 벌렸어요. 반가워. 내가 제이야. 너무 예뻤거든요. 와, 글도 잘 쓰고. 하얀 피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그 중에서도 우와, 너 손 진짜 예쁘다. 고마워. 특이한 건 손톱이 바짝 깎여 있더라고요. 아파 보일 정도로요. 그때 제이가 손가락을 오므렸어요. 안 보여주려고. 저는 수줍음을 잘 타는 친구인가 보다 생각하며 음료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제이가 몸을 숨기고 뭔가를 하다가 절 보더니 후다닥 가방에 뭘 숨기는 거예요. 물어볼까 하다가 첫 만남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나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 응. 그래서 맨날 이거 갖고 다녀. 찍어봐. 대화가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 나왔다. 잘 나오셨다. 예쁘다. 또 동갑이니까. 제이는 책도 많이 읽고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꼭 언니처럼 어른스러웠죠. 게다가 저의 꿈인 자취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좋으니까. 아버지가 통금 씨가. 우와, 자취 너무 좋겠다. 우리 집 한번 놀러 올래? 아, 진짜? 좀 친해졌구나. 며칠 뒤 저는 정말 제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우와, 너네 집 진짜 예쁘다. 집 편하게 구경해도 돼. 여기저기 집을 구경하는데 제이가 손톱을 깎고 있더라고요. 결벽이 있나? 별로 길지도 않았는데요. 게다가 야, 너 집에 왜 이렇게 손톱깎이가 많아? 서랍장에도 테이블에도 여기저기 손톱깎이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야, 너 손톱 다 잘 깼다. 왜 이렇게 바짝 깎아? 그게 길면 아프니까. 차 끓여줄까? 내가 집에 손님이 온 건 처음이라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서 제이는 아끼던 차도 내주고 책도 빌려주고 정말 잘해줬어요. 그 뒤로도 저는 자주 제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제이를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왜 지금에야 만났을까? 라고요. 너무 잘 맞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제이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 수 있어. 어머. 부모님이 여행을 간 거예요. 아, 자연해. 고삐 풀렸어. 저는 바로 맥주를 사서 제이네 집으로 달려갔죠. 야, 나도 성인인데 통금이 9시가 뭐야 진짜. 아, 우리 아빠 진짜 짜증나. 아빠랑 싸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근데 나 가끔 너가 좀 부럽다. 난 혼자니까. 우리 엄마 무당이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이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나한테도 보여. 귀신이. 일단 신내림이 왔구나. 귀신이 집요하게 자기를 많이 괴롭힌다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뭐 목 부분에 손톱 자국 같은 게 나 있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 손톱을 자르는 거구나. 엄마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많은 번화가나 좀 시끄러운 곳에 살면 다른 데 이제 비방을 아주 더 주셨네. 힘들 거다 해서 20살 때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보여? 아직 하나가 보여. 나랑 또래로 보이는 여자. 어머. 난 저 여자가 제일 무섭다. 저 여자가 언젠가 진짜로 나 죽일 것 같아서. 왜 어머 그런 생각을? 귀신은 실체 없는 영혼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사실 전 기독교라서 무속이나 귀신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었겠다. 저는 제이를 위로하고 똑같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 둘, 셋. 됐다.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죠. 사진에는 제이 하트 채경, 낙서도 하고요. 제이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귀엽네. 귀여워. 우리 진짜 잘 만나 보다. 왜 이제야 만났을까? 심란해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간질. 자꾸만 얼굴에 뭔가가 닿는 거예요. 진짜 죽이자. 어디서부터 찢을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전히 제이의 집이었죠. 꿈이야 뭐야? 채경아, 왜 그래? 아니야, 나 부모님이 찾으실 것 같아서 빨리 가봐야겠다. 기다려봐.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채경아, 이거 가져가. 선물이야. 그 후 한동안 제이를 피해 다녔어요. 그럼 이상하지. 하지만 제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대로 끊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그 집 아니면 괜찮아. 요즘에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너는? 나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지. 야, 너 지금 피나잖아. 손 줘봐. 늦지 말고. 고마워. 자려고 누웠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이야, 응? 너 전에 귀신 본다고 했었잖아. 요즘에도 봐? 그러게. 요즘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 너 만난 다음부터인 것 같아. 전 생각했어요. 그래, 귀신은 없어.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시작은 또 그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먼지가 닿는 듯한 간질간질한 그 느낌.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제이야, 제이야, 나 좀 살려줘. 이름 부르지 마! 그런데 그건 제 친구 제이였어요. 제이? 제이 너야? 제이야,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를 하자. 제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런데 제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죠. 울고 있는 눈을 본 순간 제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제이 어디 갔어? 제이가 떠난 곳에 제이가 준 책 선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채경아,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됐어. 하나, 둘, 셋. 너에게도 내가 그런 친구이길.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저를 떠나면서 제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14년 여름밤. 신나게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가 집에 바래다 주는 길이었어요. 둘이 한참 이제 꽁냥대면서 집 근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아, 집 다 간다. 벌써 다 왔어. 집에 보내기 싫어. 그럼 우리 저기 놀이터에서 좀만 있다 갈까? 좋아. 결국 저희는 동네 놀이터 쪽에서 좀 더 놀기로 했죠. 코스야. 예. 30분 정도 지났을까? 제가 한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다. 자꾸 남자친구가 딴 데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해. 아, 뭐해? 어디 봐. 저게 뭐지? 뭐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그쪽을 봤는데 철봉 위에 웬 빨간 롱패딩이 있었어요. 오, 뭐야? 한여름에? 저걸 왜 저기 걸어놨지? 아니. 옷이 아니라 사람 같은데? 에이,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무서워. 섬뜩하다. 자기야, 그만 쳐다보자. 이상한 사람 같아. 그냥 가자.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향하는데 그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어디 간 거지? 우리가 쳐다보는 거 알았나? 그때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죠. 아, 빨리 들어가서 남자친구 가는 거 봐야겠다.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가서 베란다 창밖으로 남자친구가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한참을 손을 흔들고 있는데 뭐가? 방금 전 놀이터 철봉에 있던 그 여자네? 생각하던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서워. 야, 나 방금 이상한 사람 봤어. 이상한 사람? 어디서? 베란다에서 봤는데 건너편에 빨간 패딩 입은 어떤 여자가 막 나한테 소원 들었다. 무슨 한여름에 빨간 패딩 무슨 어디? 저기? 한번 가봐. 아 진짜. 언니 또 뻥쳤지? 아 진짜 있었다니까. 동생은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눈치였어요. 아, 아닌데. 좀 찝찝했지만 저도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바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에 어제 그 빨간 패딩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상한 분이네. 뭐야, 저 여자 또 있네? 너무 놀라서 버스가 오자마자 얼른 올라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또 그 자리에 아침이랑 똑같이 설마 여태 날 기다린 건가?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그 여자 또 있어. 나 따라다니나 봐. 어? 진짜? 어떡하지? 그러면 내일은 거기서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로 가. 알았어. 맞추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전 남자친구 말대로 그 여자를 피해서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주위를 두리번 하는데 히스테리 상태였네. 보이는 거야 막 이제.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스토커. 어머.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근데 결국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동네로 막 접어들었는데 기사님,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어디예요? 왜 이래? 아, 학생! 갑자기 놀래키면 어떡해! 아저씨, 여기 빨간 롱패딩 못 보셨어요? 분명히 차에 치인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뭘 쳤다는 거야? 아니, 이 여름에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장난쳤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랗게 질린 제 얼굴을 쓱 보시더니 학생이 잘못 본 거고 사람도 안 치웠다고 했죠. 분명히 도로에 서 있던 그 여자랑 부딪혔는데 운전하고 있는 기사님이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왜 나만 본 거지? 싶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랑 부딪힐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렇지. 충격이 없어. 그 여자 혹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갑자기 제 뒤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아닐 거야. 따라왔어. 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까지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현관문 렌즈 구멍으로 오나 안 오나 조용히 지켜봤어요. 다행히 안 보이더라고요.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였던 그 얼굴이 점점 드러나더니 전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들리는 동생 목소리에 살짝 눈이 떠졌어요. 언니! 괜찮아? 언니. 동생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그 빨간 패딩 입은 여자 집 앞까지 쫓아왔어. 그 여자 귀신이야, 귀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근데 동생 표정이 완전 울 것처럼 일그러지더니 뭐 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러는 거예요. 동생의 말은 이랬어요. 자기도 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불 꺼진 거실에 사람 실루엣이 우두커니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 내가 다시 보니까 그거 언니였어. 언니가 빨간 롱패딩 입고 나한테 웃으면서 손 흔들어 줬잖아. 갓 태어난 외삼촌을 재우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방 안은 어두컴컴했죠. 어머, 저녁밥 안 쳐야 되는데. 외할머니가 불이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밖에서 누가 발로 대문을 세게 찬 거예요. 깜짝 놀란 외할머니가 마루로 뛰쳐나갔는데 마당 한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눈을 내리깔고서는 다소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색이 너무 기묘해요. 먼지에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산발을 했는데 그 머리카락 뒤로 보이는 옷이 너덜너덜 낡고 해져 있는 새빨간 전통 홀레복이에요. 오, 홀레복이요? 네. 할머니가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무슨 일로? 내리깔고 있던 여자의 눈이 외할머니를 휙 쳐다보더니 입술을 양옆으로 벌리며 웃어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거야? 입술 사이로 드러난 치아가 온통 새까맣게 썩어서 달아 문드러지고 거기에다가 웬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 쿰쿰하면서 귀귀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냄새 안에 왠지 들쩍지근한 단내가 오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점점 진해지는 냄새에 고개를 들어보니 슬금슬금 그 여자가 외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 안에 자고 있는 외삼촌이 번뜩 생각난 외할머니는 어딜 들어오려고? 저리 안 나가? 그 순간 여자가 쑥 다가와 외할머니를 밀치더니 집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 바닥에 나동그라진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는데 아, 놀래라. 뭐야 이게? 갑자기 찢어질 듯한 아기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외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자신의 손으로 아기의 아랫도리를 움켜쥐고서 씨도 없는 놈을 낳았네. 애도 못 낳는 걸 낳았어. 이 충격적인 장면에 눈이 뒤집힌 외할머니 곧바로 여자를 밀치면서 그 손을 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이 집안 애가 끊겼구나. 이 미친 것이 어디서 그딴 말을 씨부려? 분노가 극에 달한 외할머니는 아예 여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미친 듯이 잡아당겨서 마당까지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자는 계속 깔깔대며 외할머니를 비웃는 거예요. 급기야 외할머니가 여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리짓이기는데 어머.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외할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뭐야? 꿈이야? 황급히 옆을 바라보니 외삼촌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겁니다. 다행이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외할아버지에게 외할머니가 꿈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자의 이가 까맣게 썩어 있었다고 하니까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싹 굳는 거예요. 여자 관계가 있었나? 이가 다 썩어 있었다고? 예. 그리고 뭔가 들쩍지근한 단내가 났는데. 그 말에 외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락방에서 뭔가를 꺼내와가지고 외할머니의 코앞에 쓱 내밀었어요. 뭘? 그것은 빨간 옥춘 사탕이었죠. 옥춘 사탕? 이 냄새였어? 이 옥춘 냄새였냔 말이오. 예. 이 냄새 맞아요. 이 달큰한 냄새. 옥춘 냄새가 맞더란 외할머니 말에 외할아버지가 다급히 장롱문을 열더니 꺼내든 것은 바로 외가 족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족보를 펼치고선 자신의 이름 위로 계보를 살피는데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외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외고조 할아버지. 그런데 이 외고조 할아버지 옆으로 웬 빗금이 쫙쫙 그어진 이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워진 건데. 분명 유씨 부인이었을 거야. 임자 꿈에 나타난 그 여자 말이야. 유씨 부인. 그분은 바로 외고조 할아버지의 전 부인이었어요. 전 부인. 네. 전 부인이면. 조선시대 말 판서 벼슬을 지낼 정도로 지체 높았던 당시 외가의 유씨 부인이 이 외가의 시집을 오게 됩니다. 유씨 부인 또한 명망 있는 양반집 교수의 품행이 어찌나 방정한지 이 집 며느리 참 잘 들였다. 온 동네 소문이 그냥 자자했던 거죠. 아휴, 어디 귀하신 분이 손에 물을 묻히겠어. 며느님은 나오지 마시고 방 안에서 푹 쉬시지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유씨 부인에게 집안일 말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데 처음엔 시어머니의 배려인 줄 알았죠. 배려하면? 그런데 아닌가? 잠깐 마당에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해도 어디 경거망동하냐고 혼을 내고 그 수준이 점점 감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살이 너무 심하게 시키네. 이 유씨 부인에게 일어난 더 이상했던 일은 바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찾지 않는 남편이었죠. 남편 어디 갔어? 혼인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 머리털조차 구경을 못한 거예요. 먼저 남편한테 가볼 수도 없고 방 안에서 그저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불쌍하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래 갑자기?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시어머니는 이 집에 후처로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잘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턴 본처 소생인 남편이 점점 눈에 가시처럼 그럴 수 있죠. 느껴져요. 저 녀석만 없으면 내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을 텐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일부러 밥도 안 주고 갖은 학대를 일삼은 겁니다. 나쁜 사람. 결국 남편은 영양실조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런데 시어머니의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한 유씨 부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눈에 가시지. 그래서 남편과 유씨 부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아유, 아드님. 우리 아드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 며느님이 알면 어찌 되겠어. 당장이라도 도망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유씨 부인이 있는 안채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떨어뜨려 놔. 유씨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낮이고 밤이고 내 낭구님은 언제 오실까? 문풍지에 구멍까지 뚫어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긴 몇 달. 급기야 정신이 이상해진 유씨 부인은 큰 목소리로 깔깔대다가
이런 시까지 읊기에 이릅니다. 내 난군 저고리 문방사우도 여기 있는데 내 난군이만 여기 없네. 몸이 오지 못하거든. 혼이라도 오소서. 소리음이 광기가 됐구나. 혼이라도 오소서.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유씨 부인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혼이라도 오라니 며느리가 아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를 한다. 일부러 생 난리를 피우고 일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집안 말아먹는다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소망 맞았구나. 그렇게 마당 밖으로 끌려나온 유씨 부인. 그런데 유씨 부인의 양볼이 빵빵하게 차오른 게 입 안에 무언가를 한가득 우겨넣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유씨 부인의 입을 우악스럽게 벌려서 그걸 뱉어내게 했죠. 입 안에서 튀어나온 건 바로 시뻘건 사탕, 옥춘이었어요. 이 유씨 부인이 반쯤 실성해서 정신 나간 듯이 웃는데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맙니다. 유씨 부인의 입안이 온통 새까만 거예요. 썩었어. 알고 보니 이 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 온종일 옥춘을 입에 물고 살았고 그 때문에 이가 다 썩어 문드러졌던 거죠. 그렇게 집 밖으로 쫓겨난 유씨 부인은 친정에서조차 버림받고 온 동네를 떠돌다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이고. 유씨 부인의 생사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유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유씨 부인이 왜 하필 내 꿈에 나타났지? 왜 우리 애한테 그랬을까? 그 궁금증의 해답은 먼 훗날 풀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보자인 지용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삼촌께서 실제로 불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유일한 외아들이시니까 그 외갓집의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성을 바꿔서 외삼촌 대신에 좀 대를 이어주지 않겠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대가 끊겼다던 그 유씨 부인의 말, 악담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외할머니는 이 원한에 찬 유씨 부인이 이 집안을 쭉 지켜보다가 그 사실을 알고 기뻐서 자신의 꿈에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